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다음 달 4일 문을 여는 가운데 광주의 문화예술 활동이 여전히 부족하고 시민들도 문화예술의 친화적인 도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을 위탁 운영할 아시아문화원의 정원을 96명으로 확정하고 오늘 56명의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34년 동안 광주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하남산단이 첨단업종으로 전환되는 등 고부가 가치 혁신산업단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가 5.18의 역사를 왜곡했다며 지만원 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향이라고 불려온 광주는 이제 아시아의 문화 수도를 꿈꾸고 있습니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개관이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자부심이나 기대와는 달리 현재 광주의 문화예술 활동은 아쉽게도 자랑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 중견화가 9명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는 광주 시립미술관. 평일인 점을 감안해도 관객들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지역 사람들한테 광주를 소개를 할 때 이제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많이 소개를 하지만 이제 서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니 무슨 광주가 문화예술의 도시냐. 예향이라는 수식어와 달리 광주 시민들이 접하고 즐기는 문화예술 활동은 저조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학과 연극 등 6개 분야의 문화예술 활동을 평가한 결과 서울을 100으로 봤을 때 광주는 7.8점에 불과했습니다.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전시회가 한 번 열리면 1점을 주는 식으로 점수를 매긴 것인데 공연과 전시, 출판 등 광주의 문화예술 활동의 규모는 서울의 12분의 1에서 1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문화적으로 뒤지지 않을 것이라 여겼던 부산, 대구, 경남보다도 모두 뒤처졌습니다. 더욱이 이 조사는 비엔날레가 열렸던 작년의 활동을 평가한 것이라 다른 해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학교에서 가면은 가고 딱히 막 찾아다니진 않아요. 관객이 없다 보니 볼만한 전시나 공연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창작 의욕도 떨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이 소극적이라는 사실은 문화전당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문화전당이지만 1차적으로 우리 광주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적극적인 의지와 참여로서 이 성공을 우리가 기원해야 된다는. 그나마 위안은 국내에서 가장 크고 아시아에서도 손꼽히는 초대형 문화시설이 들어선다는 사실과 이제껏 접하지 못했던 문화 프로그램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가 문화예술의 친화적인 도시인지에 대해서는 시민들 스스로도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송중근 기자입니다. 광주 시민들은 문화가 삶을 윤택하게 하고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광주가 문화 친화적인가 하는 질문엔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앞서 있는가, 예술인들이 활동하기에 편한가 등의 질문에 시민들은 평균 이하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문화가 있고 나서 문화도시라고 불려졌다기보다는 문화도시라고 하니까 뭔가 문화가 있는 것 같이 만들어진 느낌이라 잘 모르겠어요. 지난 1년 동안 체험한 문화예술 경험도 영화 감상과 도서관 방문을 꼽은 이들이 제일 많았고 미술관 극장은 소수에 그쳤습니다.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동아시아 문화도시, 유네스코 창의도시라는 거창한 구호와 달리 문화가 정작 시민의 삶 속으로 스며들지 못한 탓입니다.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 이런 것도 좀 부족하고 그 문화를 특별히 중요시하지 않다가 갑자기 지금 이제 문화 수도를 한다고 해서 또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지금 문화 수도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문화에 익숙한 시민의식과 풍토가 자리 잡지 않는다면 문화전당이 문을 열어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문의 영감의 지표에 따르면 광주는 상당히 예향이라고 하는 타이틀과는 어울리지 않게끔 상당히 문화 욕구라든지 문화 향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낮죠. 지역민이 즐겨 찾아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 오는 4일 일반에게 공개되는 문화전당이 앞으로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위탁 운영할 아시아문화원의 정원이 96명으로 확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아시아문화원의 정원을 96명으로 확정하고 56명의 합격자 명단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최종 합격자 가운데 광주 전남대학 출신은 22명이었고 아시아문화개발원 출신은 1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체부는 나머지 정원 40명은 올해 안에 채용하고 추가로 인력이 필요하면 기재부와 증원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새누리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국비 예산 확보에 나섰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협의회에서 아시아문화원 콘텐츠 개발과 운영에 864억 원,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건설 676억 원, 호남고속철도 건설에 2천억 원 등 20건의 현안 사업에 정부 예산이 반영되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를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시도는 내일은 서울에서 광주 전남 국회의원 19명과 국비 확보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광주의 대표적인 공단이죠. 하남산단이 혁신산업단지로 탈바꿈합니다. 업종들이 바뀌고 근로 환경도 확 달라질 거라고 합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지난 1991년 조성된 광주 하남산단. 단순 임가공이나 대기업 하청업종이 대부분이다 보니 지난 2011년 이후에 생산과 수출, 고용이 모두 하락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국 83개 산단 가운데 연구 역량이나 연구 성과가 하위권이고 주차장 면적이나 복지시설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는 2020년까지 2,900억 원이 투입돼 제조업과 ICT 산업의 융복합과 특화단지 조성 등 고부가가치 혁신산단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경쟁력이 낮은 업종을 좀 더 한 단계 경쟁 있는 업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혁신지원센터를 단지별로 건립을 해서 거기에 이 산단의 육성 업종에 맞는 그런 어떤 핵심 기관을 집적화시켜서 또 도로와 주차장 등 열악한 기반시설 확충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주와 근로환경 개선 작업도 병행됩니다. 청년들이 산단 내 중소기업에 취업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로 불확실한 장래와 함께 열악한 근무 여건을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새롭게 리모델링되는 산단 특성에 맞게 이름을 바꿔서 산업 재편의 방향을 대내외에 알리고 도약의 전기도 마련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천주교 사제들이 구구 논객 지만원 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싶습니다. 사제들은 5.18을 왜곡하고 날조하는 지 씨의 행태를 반사회적 테러라고 규정했습니다. 정효욱 기자입니다. 지만원 씨의 홈페이지입니다. 5.18의 진실을 알리고자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1987년에 제작한 5.18 사진자료집 5월 그날이 다시 오면에 대해 북한과 발행한 사진첩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을 공산주의자라거나 폭동을 촉발시킨 빨갱이 집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도를 넘은 행태에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지 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지 씨의 행태는 폭압적 군사독재하에서 목숨을 걸고 5.18의 진실을 알렸던 사제들을 모욕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만원 씨의 행태를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반사회적 테러로 규정한다. 그의 행태는 사법 정의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2013년 대법원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 씨의 5.18 왜곡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만큼 이번에는 사제 5명의 이름으로 지 씨를 고소해 처벌이 쉽도록 법적 요건을 구체화했습니다. 그분들의 이 자료집 발간 행위와 관련된 명예훼손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그 지만원에 대한 무죄 판결의 대법원 논리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와는 별도로 광주시와 5.18 역사 왜곡 대책위 역시 지 씨가 5.18 당시 북한군이라고 지칭한 복면 쓴 시민군을 찾아내 이들의 이름으로 추가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어서 지 씨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금호산업 매각을 추진 중인 채권단은 박상구 금호아시아나 회장과 매각 가격을 재협상하기로 했습니다. 금호산업 매각 주관사인 산업은행은 박상구 회장과 조속히 재협상을 벌여 채권단이 수용할 수 있는 가격을 합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지난 21일 금호산업인수가로 6,503억 원을 제시했지만 채권단은 가격이 너무 낮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일부 채권 금융기관들은 최저 매각가로 7,900억 원 선을 주장하는 반면 박 회장은 기존 제시 가격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합 리조트 사업을 추진 중인 여수 경도가 정부 공모에서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사업자는 연말에 최종 선정되는데 지역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5성급 호텔 천실과 외국인 카지노는 물론 워터파크와 면세점 등이 들어서는 복합 리조트 사업.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주 전국 9개 도시 34개 후보지 가운데 여수 경도를 포함한 9곳을 복합 리조트 개발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오는 12월 최종 선정을 앞두고 1차 평가를 통과한 것입니다. 경쟁 상대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영종도와 송도 6곳, 경남 진해 웅동지구, 그리고 부산 북항 재개발지역입니다. 9곳 가운데 최종 선정되는 리조트는 2-3곳 정도. 지역 정치권에서는 국토균형개발과 호남권에만 외국인 카지노가 없는 점을 부각하면 경도가 선정될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수 세계 박람회 사후 활용에도 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남해안 관광 개발에 대한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은 여수 그 2-3개 안에 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들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하고 싶습니다. 복합 리조트 규모는 최소 1조 원 이상의 투자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5억 달러 정도의 외국인 투자와 함께 사행성 우려에 대한 조치로 외국인 카지노도 리조트 전체 면적의 5% 이내인 15,000여 제곱미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도에 복합 리조트가 들어서면 만여 명의 고용 창출은 물론 생산 유발 효과만 2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도 복합 리조트의 파급 효과가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경도만 와 계시는 게 아니라 호남권뿐만이 아니라 남해안 전체를 아우르는 특히 외국 관광 산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 연말 복합 리조트로 경도가 최종 선정될지 지역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는 순천만정원이 올해 누적 관람객 수 30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금까지 하루 평균 12,000명, 주말에는 평균 2만 명이 순천만정원을 찾아 누적 관람객이 290만 명을 기록한 가운데 이번 주말이면 300만 명 돌파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호남대학교 축구부가 전국 대학축구대회에서 우주 우승을 차지하며 창단 후 6번째로 전국대회를 제패했습니다. 호남대는 강원도 양구에서 펼쳐진 제12회 KBSN 축의 대학축구대회 결승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울산대를 3-2로 눌렀습니다. 호남대 축구부는 1982년 창단 이후 전국체전 우승 등 전국대회에서만 6번 우승을 차지하며 축구 명문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영광 지역의 난시청 해소를 위해 영광군과 공중파 방송 3사의 업무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영광군과 광주 MBC 등 지상파 3사는 오늘 영광군청 회의실에서 업무 협약식을 갖고 영광읍 등에서 어려움을 겪던 DMB 방송과 FM 라디오 방송 수신 환경 개선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방송 수신 환경 개선을 위해 영광군 1억 8천만 원, 방송사 1억 3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